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아공 쿠르거에 있는 국립공원, 사파리 국립공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제가 여행을 했을 때 처음에 여행은 케이프타운 남부 쪽이죠. 케이프타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케이프타운은 거의 유럽이에요. 정말 테이블 마운틴 아름다운 산부터 해서 뭐 희망봉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이제 남쪽 지역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갈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갔던 데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갔었던 데가 남아공의 이제 북쪽으로 갔었을 때 얘기입니다. 남아공 북부는 자연의 협곡이 되게 유명하고요,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곡뿐만 아니라 이제 크루거 국립공원이 워낙에 이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북부로 여행을 하게 됐고, 남아공 북부는 제가 그 케이프타운에 있다가 또 뭐 케냐나 그 잠비아 쪽을 갔다가 이제 다시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었던 바로 그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아공 이제 국립공원, 그 크루거 국립공원을 가기 위해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남쪽은 좀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게 발달해서 그런지 도로가 굉장히 잘 나 있었는데, 뭐 이 북쪽에 가니까 도로가 이렇게 막 그 군데군데가 이렇게 왜 물이 막 그 쌓였다가 이게 막 녹고 얼고 그다음에 다시 해동되고 하면 막 이게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멍들이 싱크홀 같은 그런 구멍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동도 좀 쉽지는 않았고요. 어찌됐건 그런 이동 굉장히 쉽지 않았던 데를 겨우겨우 이렇게 갔었던 데가 바로 이 크루거 국립공원이 되겠고요. 이 남아공 북부는 진짜 가보실 만한 데들 많아요. 예, 블라이드 캐년, 리버 캐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협곡들이 많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상한 포물잡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꽤 많은 곳이 이 남아공 북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아공 이 북부를 다 보고 나서 이 크루거 국립공원에 가게 됐고, 크루거 국립공원에는 이제 그 보통 사파리를 할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사파리 국립공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국립공원의 크기를 자랑하고, 뭐 크기라고 하면은 경상도 정도,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곳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에 이제 들어가실 때는 보통은 먼저 이렇게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서 딱 예약 인원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크루거 국립공원이 물론 이제 경상도 크기니까 뭐 하루면 다 보지 않을까 싶은데, 사파리는 그렇게 그 운전할 때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장된 도로는 뭐 50km 이하, 그 다음에 포장되지 않는 좀 비포장 도로는 30km 이하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이런 하나하나 둘러보고 그래서 여행하고 또 이런 그 동물들을 찾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뭐 며칠씩 거기에서 이제 묵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거 국립공원 안에는 그렇게 수용력이 입장에 대한 인원도 먼저 미리 관리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전반적인 숙소에 대한 것도 이 크루거 국립공원 체계에서 다 숙소 예약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수용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숙소도 되게 비쌉니다. 크루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숙소는 뭐 1박에 뭐 8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객실료가 나가듯이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비싼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숙소를 이용하지 못했고, 크루거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있는 말로스파크라고 하는 작은 사유지형 사립공원에 있는 롯지에서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대신 이제 여기서부터 크루거 국립공원 들어가는 거는 미리 예약만 하면은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았지만, 매일 만약에 한 며칠간 있으려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크루거 국립공원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입구에서부터 또 이제 사람들이 저희 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까지 가는 데만도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제 하루 크루거 국립공원을 보기 위해서니까 이제 말로스 파크에서 이제 이틀 동안 머무르면서 이렇게 가게 됐죠. 이 크루거 국립공원 그 옆에 있는 이제 롯지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굉장히 그 사파리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는데 보통 통나무 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크루거만큼의 이런 그
뭐 이렇게 뭐 동물들을 많이 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막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면은 창문에 예, 새가 와가지고 막 쫀대든지 막 바로 앞에 뭐 그 뭐 얼룩말이라든지 임팔라라든지 이런 애들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심지어는 육식동물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 되게 좀 재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하루 머무르고 이제 크루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입장소에서, 입장하는 곳에서 출입국에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게 되고, 마치 우리 어디 외국에 나가듯이 출입국 관리소가 되게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지고 모든 거 여권이나 다 검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는데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는데 그 암이 있냐고 물어봐요. ARM, 암. 팔 있죠? 그래서 팔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되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얘네 하는 암은 권총을 의미합니다. 파이어암. 그래서 권총 있냐고 진짜로. 그래서 아니 권총이 아니라 내 팔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남아공은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입장을 하게 되고요. 크루거 국립공원이 매력 있는 거는 다른 어떤 사파리 국립공원들은 보통 뭐라고 그러죠? 레인저스라고 하는 사람들과 가이드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여행을 가고 보지만 크루거는 제가 차를 렌트하면은 제가 혼자서 저희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다가 뭐 관심이 있는 그 지역이면은 차 이렇게 내려서 내리진 못하고 창문만 내려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행하면서 동물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국립공원보다는 이 크루거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휴게소 같은 데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워낙 육식동물이 많다 보니까 아무 데나 막 내려서 오줌 싸고 막 이러지 못하고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소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도 먹고 각 휴게소에는 사람들이 오늘 동물 어디서 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거기를 찾아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뭐 처음에 이제 막 동물들 하나하나 볼 때 사슴이나 뭐 임팔라 보는 것들, 뭐 얼룩말 볼 땐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치도록 많이 보게 되고요. 뭐 기린이라든지 또 하이에나 같은 육식동물들도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코끼리 이런 떼, 가죽떼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사파리 국립공원에서 좀 좋았던 거는 굉장히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용력을 관리한다는 측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허탕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있게도 만들어 준다라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였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그 국립공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들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국립공원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국립공원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립공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난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딱 나가자마자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크루거에서 왔냐고. 크루거에는 동물 많이 못 보지 않냐고. 자기네 그 사립공원으로 오면은 훨씬 더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다고 막 그렇게 꼬셔요. 근데 보통 그런 국립공원, 사립공원 가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가둬놓거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개체수 관리나 뭐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또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온라인에 대한 예약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에서는 온라인 체계, 스마트 관광 체계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코로나니까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그 전만 해도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다양한 곳들에서 과잉 관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과연 이 과잉 관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오늘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우리 국립공원 크루거 국립공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고요. 특히 나중에 여행이 재개가 되면은
이 쿠르가 국립공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내가 스스로 이렇게 렌트해서 재밌게 찾아나갈 수 있는 동물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운전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동물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쿠르가 국립공원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